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양하고 현명한 재테크 정보를 소개하는 다연입니다.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생활비 줄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독립을 한 이후에 왜 이렇게 돈이 빨리 나가지? 이걸 몸으로 느끼고 나니까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생활비 줄이는 방법이랑 간단한 저축 습관, 그리고 고정 지출을 줄이는 방법 등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절약 습관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라따따따. 그럼 먼저 생활비부터 볼게요. 저는 식비를 줄이는 게 제일 컸어요. 원래는 배달을 정말 많이 시켜 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VIP, 천생연분 아시나요? 이렇게 등급이라고 해도 그 정도 등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자주 썼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끼에 2만 원은 기본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후식, 커피 이런 것까지 붙으면 지출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배달비를 아끼려고 제가 집밥을 많이 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또 집밥도 재료값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비를 절약을 했습니다. 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마트를 이용하면 돼요. 마트 마감 시간대 방문을 하면 할인을 꽤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 하나 값에 2개 정도 구매를 할 수가 있다거나 또 우리가 꽤나 알차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쿠팡이나 컬리, 쓱 같은 어플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통 할인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격 변동을 알려주는 어플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쿠팡 관련 어플로는 홀센트, 또 로우 차트 이런 어플들이 있는데 최저가 알림을 받아서 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정적으로 쓰는 식재료나 생필품은 저는 코스트코 같은 데서 대용량으로 할인 제품 많이 사고요. 또 식재료는 집에 와서 날짜를 다 적어두고 소분을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한 번 장을 봐도 비슷한 가격대에 여러 끼니를 해결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배달보다는 훨씬 절약도 되고 또 같은 재료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커피. 저는 하루에 커피를 2잔에서 많으면 1~2잔까지 마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지출이 굉장히 커요. 처음에는 외출해서 사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제가 집에서 커피를 타서 일회용 용기에 담아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텀블러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집에서 나갈 때는 직접 타서 이제 들고 나가고 또 밖에서 사 마실 때도 텀블러 갖고 가면 카페에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컵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 음료 한 잔당 한 400원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할인 대신에 저는 적립으로 받기도 합니다. 특히나 개인컵 할인되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스타벅스 말고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앞서 말한 스타벅스, 또 폴바셋, 이디야, 투썸플레이스까지 이런 개인컵들을 갖고 가면 200원에서 500원까지 할인이 되니까 여러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타벅스에 캠퍼스 버디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학생, 대학원생 전용 혜택으로 학생증을 우리가 인증을 하면 혜택이 있거든요. 가입을 하면 50% 할인 쿠폰도 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주기적으로 또 혜택이 있어서 혹시 여기 학생분들 계시다면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나 우리 동네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충전할 때부터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를 충전을 하고 싶다 하면 실질적으로 9만 원만 내고 10만 원 정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한 10% 정도 할인이 된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40% 정도까지 들어가니까요. 우리 야무지게 활용을 하면 좋겠죠. 지역화폐는 지역마다 이름이 다 다르기는 한데요. 각 지역마다 운영하는 상품권입니다. 구조는 비슷해요. 충전할 때 할인받고 쓰는 방식으로 우리가 동네 음식점, 또 카페나 마트, 시장 같은 데서 쓸 수가 있고요. 보통 이것도 10%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많으면
13%에서 15% 정도까지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지역별로 운영되는 어플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카드사 같은 경우는 매달 이벤트가 바뀌고 있는데요. 특정 가맹점 할인, 그리고 몇만 원 이상 쓰면 캐시백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커피나 영화, 배달, 편의점 같은 데선 굉장히 알뜰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우리 티맵 많이 쓰시잖아요. 티맵 포인트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페이가 괜찮더라고요. 일정 금액 이상 결제를 하면 포인트로 다시 돌려받는 이벤트들도 있는데요. 적립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결제를 할 때는 기본 적립이 되고 또 이벤트를 참여를 하거나 카드를 연동을 하면 더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는 크지 않은 금액일지라도 이게 쌓이면 우리 꽤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비 줄이는 방법들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은 저축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원래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돈을 쓰려고 보니까 통장이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싶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절약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먼저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급이 들어오면 적금 통장 그리고 증권 계좌로 바로 그냥 돈을 이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자동이체를 걸어두니까 이거는 무조건 빠져나가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이제 남은 돈 안에서 생활을 해야겠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고 또 저축을 하게 되는 습관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나도 저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께서는 이것부터 당연하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충동적인 또 소비를 줄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다양한 팁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먼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사지 않아요.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두거나 따로 그냥 수기로 적어두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봅니다. 그러면은요, 신기하게도 이건 내가 굳이 안 사도 되겠는데? 싶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전에는 제가 충동적으로 정말 욕망의 바구니라고 해서 순식간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냥 왕창 사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습관을 들이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살 때는 안 입는 옷, 우리가 입지 않는 옷 하나를 정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충동 구매가 정말 확 줄어들겠죠.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무지출 데이를 만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런 단위로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아예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비 패턴도 내가 평소에 이만큼 돈을 썼었구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서도 우리가 마인드셋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 번쯤은 실천을 해볼 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요즘 도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생활하면서 집을 꾸미거나 뷰티, 또 생활용품 사용을 할 때는 체험단이나 리뷰단 활용하기도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블로그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또 인스타그램, 어플을 통해서 리뷰를 남기면 제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하면 생활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아내분께서 리뷰단으로 알차게 살림을 꾸리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도 살펴보니까 얼마나 내가 정성스럽게 쓰고 또 내 리뷰가 파급력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레벨이 정해지고요. 또 그에 따라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부지런히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해볼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 지출입니다. 이거는 한 번만 딱 줄여도 계속 효과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통신비가 있겠죠. 저는 일을 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써야 해가지고 무제한 요금제를 꾸준히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 물어보니까 비슷하게 데이터를 쓰면서도 4만 원 이하 요금제를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해서 알아보니 요즘은 알뜰폰 요금제를 정말 많이 쓴다고 합니다.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약정이 없어요. 그래서 몇 달 써보고 더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일상에서 사용하는데도 데이터,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와이파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카페를 가도 상점을 가도 와이파이가 곳곳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비만 줄여도 한 달에 몇만 원씩 절약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앞서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생활비를 줄이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쓰고 있는 돈들을 조금씩만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비나 커피, 또 할인되는 것들, 저축 습관, 고정 지출. 우리 일상을 조금만 바꿔도 미래에 우리의 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좋은 절약, 또 절약 방법이나 팁 같은 것들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좋아요와 구독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